오픽 시험이 5개의 콤보로 구성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3단 콤보 4개와 2단 콤보 1개, 이렇게 총 5개의 콤보로 된 15문제를 40분 안에 답변하는 구성입니다. 5개의 콤보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선택 주제 3개, 그리고 돌발 주제는 반드시 2개가 출제되어서 선택 주제와 돌발 주제의 출제 비중이 3대 2라는 것도 제가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 주제 3개 가운데 어떤 주제에 대한 콤보가 가장 자주 출제될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거주지와 관련된 콤보의 출제 비중이 단연 1등입니다. 그래서 오픽 시험을 준비한다면 거주지 관련 문제들부터 우선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도 거주지 관련해서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문제들을 공개하고 잘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제공해 드려서 여러분이 가지치기와 살붙이기를 통해 여러분만의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의 문제 세트 수는 모두 3개인데요. 15문제 가운데 1번부터 10번까지 등장하는 문제 유형 4개에 대한 2세트의 기출문제와 스크립트를 이 2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이 3번째 시간, 거주지와 관련해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방과 관련된 기출문제 4개와 스크립트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4개의 기출문제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1번 유형이 방에 대한 묘사, 2번 유형은 가족과의 일상 묘사, 경험을 설명하는 3번 유형은 어릴 때와 현재의 집을 비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4번 유형은 가족들과 함께 겪은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라는 내용으로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렇게 4문제로 1, 2, 3 콤보와 1, 3, 4 콤보가 만들어지면서 10번까지는 이 2 콤보만 출제됩니다. 오픽 시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오픽 보물창고를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와 스크립트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했을 때 출제되는 3번째 세트의 1번 유형 기출문제부터 만나보시죠. Which room in your house do you spend the most time in? Describe it to me. 이 기출문제의 키워드는 which room in your house인데요. 방은 물론 거실이나 화장실, 주방 등등 집에 있는 모든 공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교재에 있는 답변을 함께 보면서 가지치기와 살붙이기를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우리말 키워드를 이용해서 큰 줄거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당연히 내 방이라고 특정한 후에 방에서 주로 하는 활동을 묘사한 다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거실을 언급하고 욕실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듯이 읽어보세요. 밝은 대화 톤은 가산점 요소입니다. That'll be my room, of course. I feel very comfortable. I watch TV, listen to music, and surf the internet, and so on in my room. I've got almost everything in there. I don't mind staying in the living room, but my parents spend a lot of time there watching TV shows there. I also enjoy taking a hot bath in the bathroom. I make sure I have a bath at least twice a week. So my room and the bathroom are my favorite spaces in my house. 남이 써놓은 답변을 아무런 편집 없이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멘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가지치기와 살붙이기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이 답변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을 덜어내는 것이고, 살붙이기는 이 답변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살짝 곁들이는 것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답변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세요?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번째 단락에서는 독서를 한다는 read books, 휴식을 취한다는 take a rest, 그리고 친구와 수다를 떤다는 chat with my friends 등 우리들이 흔히 하는 집안 활동들을 떠올려서 내 이야기처럼 꾸며서 답변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째 단락에서는 거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watch movies, play board games, spend some quality time with my family 등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quality time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뜨겁게 목욕을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의 I feel refreshed after taking a hot bath 같은 문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내 생각을 곁들이는 훈련을 해야 창작력이 좋아지면서 오픽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있게 대응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자신감이 올라가면 등급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창작하는 것을 귀찮아한다면 시험장에서 멘붕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추가하는 문장의 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거주의 세 번째 세트 2번 유형 기출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How do you spend time with your family in your house? Describe how you spend time with your family in your house. 이 기출문제의 키워드는 How you spend time with your family입니다. 제 교재의 스크립트를 보기 전에 간단한 브레인스토밍을 해볼까요? 여러분이라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로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영화를 보고 커피나 맥주도 한잔하고 게임도 하고 심지어 집을 떠나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데 막상 오픽 답변이라고 하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생각이 멈춰버리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의 확장을 도와줄 좋은 스크립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출문제에 대한 제 교재의 스크립트를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답변을 만났을 때는 원어민과 함께 밝은 톤으로 대화를 하듯이 함께 읽어보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쉬운 영어로 되어 있으니 들으면서 편하게 읽어보세요. My family tries to eat together. I think it is the best we can do. While we eat, we talk about our days and bring up any problems we have. We discuss anything. I really like that. After dinner, we hang out in the living room. We watch TV together, drinking beers sometimes. It's a great bonding experience. Other than that, I don't spend too much time with my family. I'm often out of the house. However, I try to spend as much time as possible with my family members if I get the chance. It's definitely worth it.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 식사하기로 시작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묘사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함께하는 몇 가지 활동들을 이야기한 후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살붙이기를 조금 해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가족이 모두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학교나 직장 이야기, 만난 사람들이나 미래의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뻥을 칠 수 있습니다. 오픽 답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뻥인 것 아시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커피나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게임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보세요. 마지막 단락은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별도의 추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룬 1번과 2번 유형은 오픽 시험의 총 10개의 문제 유형 가운데 가장 배점이 낮아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다룰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3번과 4번 유형에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데요. 기출문제 3번 유형을 만나보겠습니다. Talk about your childhood home. Describe how it has changed over the years. 3번 유형의 특징은 최초 경험이나 최근 경험을 설명한다는 것인데요. 최초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 안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난이도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 14번에 등장하는 9번 유형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어렸을 때의 집과 현재의 집을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야 좋은 답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만들어진 스크립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을 묘사하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던 상황과 집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간단한 의견이나 생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원어민 음성과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가지치기와 살붙이기에 대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I think I lived in an old house when I was a little kid. It was built in the 80s, I guess. It wasn't convenient like today's modern Korean apartment houses. When I was about 12, my dad decided to move to a bigger place where we're living now. My brother and I were growing so fast, so we needed our own rooms. My dad had to do a lot of things to keep the house in good condition, but the apartment office takes care of most of the work for us. Now, things are a lot more convenient in an apartment house. 경험을 설명해야 하는 답변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시제 처리인데요. 당연히 과거 시제 중심으로 답변을 구성해야 하지만 질문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좋은 점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혹은 주차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도 살붙이기에 좋은 소재거리가 되겠죠. 이제 오늘 다루는 4개의 기출문제 가운데 가장 배점이 높아서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4번 유형에 대한 기출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Talk about a memorable experience you have had with family members in your house. What made this experience special or unique? 이 질문에서 키워드는 A memorable experience you have had with your family members 입니다. 가족들과 관련된 인상적인 경험에 대한 답변 소재는 다양한데요. 첫 번째 세트에서 다루었던 보일러 고장이나 두 번째 세트에서 다루었던 어머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던 이야기도 가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과 함께 목격했던 인상적인 사건 하나를 소재로 만든 스크립트도 보여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가다가 영화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이 답변을 잘 익혀놓으면 야외에서 겪은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다른 주제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세요. 실제 여러분이 겪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원어민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보지 않고 쉐도잉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한번 본 후에 쉐도잉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좀 더 수월하게 쉐도잉 훈련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ust recently, something happened that I will never forget. You're going to like the story. We were on our way to the supermarket for something to eat for the weekend. Then we saw a lot of people on the street. Apparently, they are making a movie in my neighborhood. We took a quick look as we walked past. We actually recognized a couple of actors and actresses. There were more than 10 cameras around the actors and actresses. We were surprised that all those people were necessary for only a single scene. It was a great experience. 답변의 도입도 훌륭하고 구성도 잘 짜여진 답변인데요. 약간의 가지치기와 살붙이기로 연습해 두시면 여러 다른 문제에 대한 맞는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답변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진하게 처리된 핵심 문장을 우선 선택한 후에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곁들이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두세요. 오늘 다룬 4개의 문제 유형이 1, 2, 3 콤보 그리고 1, 3, 4 콤보 이렇게 2개의 콤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총 15문제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0번까지는 이 2개의 콤보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1, 3, 4 콤보에 대한 배점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 대한 답변 훈련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나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목표 등급 달성에 필요한 꿀팁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